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여자의 운동하라 모티베이터 고민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신 질문, 바로 피부, 어떻게 하면 좋은 피부를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 고민수가 생각하는 나름의 노하우, 그리고 제가 해온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내 나이보다 어린 모습을 가질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벌써 제 대답이 뭔지 다 아실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이 피부는요, 밑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이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내 속이 썩어 있으면 당연히 피부가 뒤집어질 수밖에 없고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즉, 여러분들이 피부 이 전체적인 겉에 있는 걸 고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건 이 내 속에를 잘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속이 제대로 돌아간다는 것은요, 일단 여러분들의 입으로 들어가는 게 뭔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입으로 들어간 게 몸 안에서 잘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즉 여러분들의 몸에서 기능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답은 뻔하겠죠. 이 혈액순환이나 기능적인 부분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요, 당연히 피지컬적인 운동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겉에 독성이 안 나오려면요, 당연히 내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도 피부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음식은 무엇이냐? 바로 항산화에 좋은 음식, 비타민 E와 C를 들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 C와 E는요, 특히 야채나 과일에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항산화가 많이 들어있는 그런 과일은요, 블루베리, 이 베리 라인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쉽게 일상 속에서 간식으로 드실 수 있는 게 어떤 것이냐? 그러면서 살도 빠지고 여러분들의 피부도 좋아지는 그런 음식은 바로 당근이나 그리고 토마토가 되겠습니다. 토마토와 함께 먹어서 더욱 효과가 좋은 비타민 E가 풍부한 것은요, 바로 아몬드인데요. 아몬드뿐 아니라 브라질리안 너츠나 아니면 호두 또한 굉장히 좋은 항산화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들고 다니면서 간식으로 먹으면 살도 빠지고 피부도 좋아지는 일석이조, 삼조의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제가 자주 먹는 그런 간식 중에서 우측 상단에 올려놓을 건데 바로 요거트가 있습니다. 그릭 요거트인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 바로 다크 초콜릿, 그 중에서도 바로 카카오 닙스 다크 초콜릿 또한 여러분들의 항산화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식품이니까요. 단 게 땡기시는 분들은 이제 몸에 안 좋은 그런 군것질보다 다크 초콜릿과 같은 아니면 견과류를 대신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채에서는요, 케일이나 브로콜리 이런 쪽이 항산화 제품이 많이 있고요. 올리브유를 먹는 것, 비타민 E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다 한 가지 더 덧붙일 거는요, 바로 녹차는 비단 체지방 분해에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런 항산화, 예쁜 피부를 만드는데도 도움이 되니까 커피와 함께 차를 드실 때 섭취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제가 말하지만요, 좋은 것을 갖기 위해서는 일단 나쁜 것 먼저 안 하면 돼요. 술, 담배 이러한 것들은요, 피부를 상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내가 피부가 안 좋다라면 일단 내가 하고 있는 것 중에 나쁜 것을 먼저 줄여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부에는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숙면이에요. 왜? 미인은 잠꾸러기란 말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요. 숙면을 잘 하지 못한다면, 잠을 잘 못 잔다면요, 여러분의 피부에 트러블, 피부가 뒤집힌다고 표현을 하죠. 그런 것이 일어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몸이 피곤하면 바로 이것이 겉으로 증상이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비싼 크림을 발라대도 여러분들이 먹는 것, 운동, 그리고 숙면을 안 하면요, 이 여러분들이 바르는 건 오히려 독성이 될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기초적인 부분 먼저 잡아가는 게 필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식단들 있죠? 고민수의 건강식단 우측에 올려놨으니까요, 굉장히 간단해요. 그거 보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난 뒤 간단한 운동부터 시작하세요. 엄청나게 많은 운동 할 필요 없고요. 그냥 계단을 오르
오르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올바르게 계단 오르는 법 또한 제가 우측 상단에 올려놓았으니까요. 오늘부터라도 계단 오르는 습관을 들여서 여러분들의 계단도 오르고 살도 빠지고 피부도 좋아지는 여러분들한테 아주 좋은 그런 일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따란! 물이에요. 물은요,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분들이 정말로 수분을 섭취를 안 하세요. 생각해보세요. 한번 오늘부터 내가 물을 과연 몇 잔 정도 먹는지 재본다면 많은 분들이 정말 4잔 채 안 드시는 분도 있습니다. 수분이 왜 중요하냐? 몸에서 수분이 필요한데 수분을 안 먹어서 드라이해지면요. 여러분들의 그런 주름살이 깊게 패이는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분을 항상 채워주시는 게 중요하고 그럼 어떻게 하면 물을 자주 먹을 수 있을까? 바로 고민수가 팁을 드립니다. 이러한 물통을 하나를 구매하세요. 자기의 전용 물통입니다. 그냥 고민수. 저는 이 물통을 언제 어디든 다 들고 다닙니다. 친구를 만나러 가던 미팅을 가던 회사를 가던 아니면 운동을 가던 집에서도 이렇게 물을 채워놓고 바로 옆에다 놓고 작업을 해요. 눈앞에 물이 있으면요. 목이 안 말라도 먹는 습관이 들여지고요. 내 가방에 왔다 갔다 출퇴근길에 목이 마르는데 그 순간을 그냥 넘기면 목마름을 다시 잃어버리게 되는데 내 주머니에 물이 있다라면 언제 어디서든지 여러분들의 수분을 재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부터는요. 꼭 자기 전용 컵을 만들어서 물을 항시 소지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동안 피부, 깨끗한 피부를 갖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선크림을 바르는 것인데요. 몸짱들 보면 구릿빛 피부, 좀 어두운 피부가 유난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게 사실이기도 해요. 이렇게 하얀 피부보다 다크한 피부에서 여러분들의 근육이 좀 더 선명하게 라인이 데피니션이 보이는데요. 하지만 자외선을 많이 받다 보면 피부의 노화가 촉진되기 때문에 항상 얼굴에 그리고 목에는 특히 여러분들이 선크림을 발라주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저도 한때는 선수 생활을 하면서 태닝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주근깨나 기미 같은 것도 많이 생기게 되었는데 결국 피부는 태닝도 좋지만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요. 선크림은 필수입니다. 선크림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피부를 숨을 쉬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두꺼운 화장보다는 당연히 내추럴적인 가급적이면 화장을 얕게 하는 것이 저는 피부가 건강하고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실 동안 피부를 갖기 위해서는 평소에 관리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조금 더 저희가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는 혈자리가 좀 궁금한데요. 특히 요새 이렇게 다크서클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저도 잠을 못 잔다거나 뭐 그러면 이게 눈밑이 어두워지는데 네. 다크서클에 도움이 되는 그런 혈자리가 어디인가요? 특히나 다크서클은 비염이 있는 분들이 다크서클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요? 그래서 비염에 도움이 되는 혈자리 플러스 다크서클에 도움이 되는 혈자리를 같이 말씀드릴게요. 네. 자, 비염에 그 효과적인 혈자리는 많이들 알고 있는 혈자리인데요. 사실은 이 코 옆에 영양혈이라는 코 끝에서부터 이 팔자주름까지 쭉 해서 이어지는 이 부위가 바로 여기. 영양혈입니다. 네. 이 부위를 지속적으로 이제 자극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승흡혈이라고 해서요. 내 눈동자 가운데에서 아래로 살짝 내려오다 보면 이 뼈가 살짝 움푹 살짝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이 사실 승흡혈이라는 이 혈자리인데 이 양쪽의 혈자리 사실은 이제 지속적으로 자극해주면 다크서클을 조금 더 좀 연하고 조금 더 예뻐 보이게 할 수 있겠죠. 다크서클. 네. 그러면 또 하나 또 제가 고민이 되는 게 사실 팔자주름이에요. 이게 팔자주름은 제가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이게 없어지진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팔자주름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마사지나 혈자리가 있나요? 그게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하면 오히려 뭐 팔자주름이 심해지죠. 좀 네네. 깊어지죠. 왜냐면 맞아요. 아무래도 인상을 쓰게 되고 그러면서 주름이 더 깊어지는 게 이제 일반적인데요. 그 팔자주름을 좀 피기 위한 방법 중에는요. 직접 사실 팔자주름을 자극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관골 부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광대뼈라고 얘기하죠. 이 관골 부위를 따라서 차근차근 이런 식으로 옆으로 쭉 나가면서 마사지를 그 위쪽 말고 아래쪽부터 해서요. 이 관골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있는데요. 네. 아랫부분부터 이렇게 쭉 이제 마사지를 해서 이제 넘어가면 사실은 이제 팔자주름을 조금 더 필 수 있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이렇게 겁니다. 한 번 하면 안 되나요?
아, 물론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자극하는 것도 도움이 되죠. 예, 네. 물론이죠. 이렇게.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사실 좀 탄력이 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하고 해도 탄력이라는 게 운동 때문에 얼굴에 막 생기는 것 좀 아니기 때문에 혹시 리프팅이랑 도움이 되는 그런 게 있는지. 그 이제 아무래도 이제 턱 쪽 부위가 많이 처지실 거예요. 네, 여기. 네. 네. 특히 이쪽이나 이 바깥쪽에 턱 쪽이 많이 처지고 요새 이제 뭐 날렵한 턱선을 많이들 원하시잖아요. 그 부위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그 우리가 이게 씹다 보면 음식을 씹을 때 씹는 근육이 여기 있습니다. 네. 교근이라는 이제 씹는 근육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고 힘을 꽉 주면 제일 많이 튀어나온 부분이 네. 있어요. 그 부분을 자극해 주시면 돼요. 어... 그 부분을 자극해 주시면 날렵한 턱선을 유지할 수가 있고요. 거기서 위로 쭉 올라옵니다. 위로 쭉 올라오다 보면은 이 아치형 뼈랑 만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역시 이렇게 쏙 들어가는 부분이 네. 있는데요. 이 부분과 쉐이딩, 방금- 여자분들 요 쉐이딩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요 네. 부분, 그 다음에 요 아랫부분에 이제 씹는 근육, 교근이 있는 부분, 이 두 부분을 사실 마사지를 지속적으로 해주시면 날렵한 턱선에 저희가 어떤 그 꾸름을 이룰 수 있겠죠. 그리고 리프팅까지. 아, 물론이죠. 네. 여기까지 여러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피부 관리법, 노하우가 있다면요.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아직까지 제 채널 구독 안 하신 분들은요. 제 채널 구독하시면 매주 업데이트 때는 유용한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모티베이터 고민수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바이!